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배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시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먼저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만이 좀 소폭 하락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10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는 이른바 레드 수입이 확정되면서 금리와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이유로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 청산 단계에 좀 접어드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93,000달러 선을 터치한 반면에 다소 반락이 나오는 모습 이후로 연출이 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의 추가 하락 이어가는 등 AI 반도체 투심이 여전히 불안했고요. 또 눈에 띄는 테마를 보자면 이날 양자 컴퓨팅의 신흥 강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온큐가 그새 또 호재를 몰고 왔습니다. 이 새로운 특허 취득을 발표하면서 16% 이상 급등. 이 소식에 지금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양자 암호 관련 통신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크라제건, 우주항공, 조선방산 이런 트럼프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좀 전체 흐름을 보자면 너무나 아쉬운데요. 정부가 어제 환율 구두 개입을 하고 또 오늘은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여는 등의 정책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장 초반 양시장이 반등에 나서는 듯 했죠. 하지만 그 모멘텀이 오전장을 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다시 한번 이 음전에 나서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이 전체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0.12%, 그새 다시 한번 파란불 켜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 시각 2,4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인 수급 이탈이 심각합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 우위에 나서고 있지만요.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파란불 그새 켜고 있네요. 0.08% 계속해서 이 낙폭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700선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6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여전히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도 코스닥 시장 참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이 장 초반에 11시 방송을 오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오프닝만 하더라도 좀 다시 한번 우리 증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웃는 표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이 모멘텀이 2시간을 넘기지를 못하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참 걱정 많으신 분들 2시간 만에 방송을 켰는데 이게 다시 무슨 일이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부 개입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PBR을 봤는데요. 0.8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무서운 게 최근 3년 저점이 0.73에서 0.76배 정도 나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추가적인 단기 하락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포인트면은 10% 이상 더 빠진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어제도 이제 제가 뭐 크게 라인을 잡아드리기도 했지만 요거 그대로 있네요. 요건데 뭐 손 안 대고 그대로 있네요. 코스피의 이제 대형 추세 상황에서의 자리인데요. 사실 오늘은 어제 이제 환율 부분도 좀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도 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오늘 시장은 반등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침에 딱 보니까 시장이 괜찮아서 그래도 좀 돌리려나 하나 보다 싶었는데 현 시간으로는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0.1%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 시장은 우선은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였고 여기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리먼 금융위기 때였고 이때가 이제 IMF 때부터 제가 라인을 잡았었어요. 최악인 경우는 여기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2,000포인트 정도 된단 말이죠. 좀 더 깨지면은 뭐 1,800까지도 열어둘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자리기도 해요.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거의 다 2,000 정도예요. 근데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내려왔을 때 이 PBR이 0.7배 정도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0.8, 한 4 되려나 이럴 겁니다. 자, 요 정도 상황이에요. 현재 지수에서 따져보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내려가려면 많게는 20%, 10, 그러니까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20%까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인데 여기서 20% 생각한다면은 여기 정도짜리 2,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는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부 정책적인 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어요. 가상화폐주들은 정말 급등을 쭉 했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지만 아직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는 줄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가상화폐주들 아직은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경 1월 말부터 이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슈가 되면서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는 뭔가 수급적인 모멘텀 거리도 부재하고 뭐 리스크가 아직은 좀 산재해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PBR의 0.8배 수준을 저평가 기준으로 삼고서 이 아래 내려오면 매수 대응을 그간에 했었는데 이번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게 계속 디커플링으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나올까에 대한 생각인데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코스피가 뭐 0.8배 밑으로 내려갈 때에서는 우리가요 해외 증시나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막 투자를 그게 과감하게 들어갔던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예를 들자면은 그저께였나요? 우리나라 전체 가상화폐 그 운영 사이트 회사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을 넘었었잖아요. 네, 그런 적은 없었던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시장에 그렇죠? 네. 완전 조금 미국 뉴욕 증시도 쉽게 살 수 있는 시장. 이전보다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우리나라 HTS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돈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전처럼 코스피 PBR의 0.8배의 아랫부분이 정말 싼 가격대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선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강한 퀘스천 마크를 저는 던져봐요. 그래서 그냥 이 기준에 맞춰서 할 상황은 진짜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열려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답답합니다. 버티고 있는 좀 모습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51,000원대 정도까지 예측은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저점 자리를 이탈한 모습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주봉입니다. 이탈한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서 우선 추이상으로는 뭐 바닥이 확실한 것 같긴 하지만 정말 큰 그림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때 여기 2008년도 자리를 바닥으로 잡아서 차트 대응을 잡아볼 때 이런 자리가 열려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일전까지는 제가 어느 라인을 잡았었냐면은 2014, 15년 라인을 잡았었는데요. 제가 라인을 잘못 잡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위기 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반등 나왔던 시장에서 바닥을 잡아봤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라인도 맞았기 때문에 잡아봤지만 좀 더 과거치의 리먼 때부터 해서의 상황을 맞춰 본다면은 이게 4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그림이 삼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는 주위에서 보는 게 뭐냐면 중국발 리스크예요. 이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국 리스크 결국
미국과의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고래 싸움,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들러리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완전 껴있거든요. 근데 이거 분쟁 자체가요. 사실 동남아로 쫙 퍼지면서 제가 리스크가 커질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도 빠지는 것 같은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국내는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너무 심각하거든요. 사실 뭐 진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자영업자분들 힘든 것도 그러하고 전체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는 이미 위기가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하락이 멈추는 시점인 내년 한 여름쯤일까요? 7월, 6월, 7월, 8월 이때쯤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삼성전자 분할 매수 좋긴 하지만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한 번에 사버리시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 매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살 여력이 없다, 다 샀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요? 천천히 사요. 내년 6월까지 보고 천천히 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렇죠? 예. 그 대응하셨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저 시장을 많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까딱 잘못했다간 진짜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리스크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갑자기 뉴욕 증시 하락이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 못 버팁니다.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민하시고 저도 이제 요즘 손절이 너무 많은데 어지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힘내시고 시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한파가 이 수험장이 아닌 주식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리스크는 여전하고 또 4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는 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도 내년 6월까지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이 속도 조절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테마는 여전히 나와주고 있죠. 오늘 이 주목해볼 키워드 초전도체 그리고 송배전 두 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간밤 아이온큐의 특허 취득 발표라는 단기적인 모멘텀 이외에도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 컴퓨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저희가 안 볼 수가 없겠고요. 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4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에 자그마치 15억 달러입니다.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약 2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또 오늘 송배전주들 강하게 고개 들고 있죠. 전문가님,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업종 그리고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볼 건데 이게 그 초전도체 테마를요. 양자도 마찬가지지만 무시하실 수가 없는 게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전력망 쪽이랑 연계돼서 가요. 초전도체 전력망이라 표현을 할까요?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이제 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던 뭐 종목들이 많지만 한 번 더 시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쪽 초전도체 양자 테마니까 꼭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돌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의 역할을 한동안은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전력망 테마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쪽도 마찬가지 연관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로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이었고 윗꼬리 상황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자, 근데 차트 잘 보시면은 좀 고점이라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약간 형성이 되어 있네요. 거의 1,400원짜리일까요? 윗꼬리 달았던 자리도 있기도 하고 전에 이제 약간 좀 흐름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딱 완전 그 라인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윗꼬리랑 여기 좀
얼추 그냥 좀 제가 어거지로 라인을 그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라인에 좀 맞춰자 하는 그림인데 사실 근데 저 라인은 아닌 것 같긴 이 라인은 아닌 것 같긴 하고 요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가는 그림에서 오늘 많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아직은 조금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살아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 라인으로 본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싸웠던 자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1,600원 정도 근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차트적으로는 열려 있다 보면 되는데 왜 여기 1,400, 1,500원 싸우냐면 나름의 횡보했던 구간이 약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그래도 굉장히 잘 보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등락이 최근에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었던 종목인데요. 보통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지저분하다. 이럴 경우는 올라가는데 좀 많이 버거워요. 너무 이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계속 음봉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뭐 한다고? 던지는 거예요. 엑스게이트는. 그런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흐름 나왔지만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KCS. 그나마 좀 이것도 깔끔하긴 하지만 이것도 추세적인 자리에서는 오를 만큼 또 올라간 자리예요. 근데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무턱대고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추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다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 빠져나간 흔적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장격으로나 차트적인 분위기에서는 우리로가 그래도 좀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종목들도 많은데요. 그 종목들 중에 뭐가 먼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워로직스, 덕성, 뭐 CCS, 뭐 신성델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우선 뭐 관심에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차차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전력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룡전기를 추천을 드렸다가 시장이 시원하게 3일 동안 빠지면서 같이 도로 내려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전력만 관련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보시면은 그냥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재룡전기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판단을 해요. 사실 시장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뒤져보세요. 와, 이렇게 좋은데 이런다고? 근데 이제 다른 그 외 종목 있죠. LS 일렉트릭 보시면 이것도 조만간 차트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야. 실적 이슈 때문에. 3대장이라 얘기하는 게 어떤 종목이냐면 LS 일렉트릭이랑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랑 효성중공업은 차트가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버텨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다 따라가긴 해요. 결국에는. 뭐 재룡전기도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LS 일렉트릭도 저 그림을 다시 따라가긴 할 거예요. 이런 그림, 요거 요렇게. 그래서 송배전 관련주, 전력망 관련주들은 부탁드리는 것은 홀딩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채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일전부터 해서 10만 원대부터 해서 꾸준하게 계속 간다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홀딩하는 전략은 계속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다시 빨간불로 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좀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오후장에 좀 빠른 회복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도 0.3% 약하게나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조마조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 0.59% 미미하게나마 이 반등 힘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 4만 원 선까지는 깨지지 않네요. 5만 900원 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무슨 일일까요? 5% 이상 오늘 강하게 내려서게 되면서 17만 3,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주가를 좀 보자면요. 이 이해가 가는 게 12일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PBR이 1배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좀 보자면요. 이 외인 입장에서 이게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좀 없다고 버린 걸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는 HBM4 관련해서도 이 젠슨 황이 6개월 이상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사이클상 적자가 나는 국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5%까지 내려야 될 이유 저는 대체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그냥 패닉셀이에요. 패닉셀 상태. 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나가지고 멘탈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좀 패닉셀 상황이에요. 조금만 안 좋으면 파는 거죠. 반응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이슈에 따른 반응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알러지 난 것처럼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은 맞아요. 뭐 어제도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나스닥이 2010년부터 해서 약 한 9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끝자락부터 보자면 2010년 딱부터 처음부터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40%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8, 9배 올랐고 나스닥은요. 코스피는 40배 정도, 40%, 50% 정도 돼요. 배 차이로 따지면 뭐 몇 배인가요? 20배인가요? 10배인가요? 어질어질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믿음 자체는 아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뭐 유튜브로 검색만 해보셔도 가상화폐나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제식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검색만 해보셔도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나오는 소식들은 안 좋은 것밖에 없고요. 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대신에 가상화폐나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제 더 이상 캘 수가 없죠. 2,100만 개인가요? 4,100 더 이상 캘 수가 없잖아요. 딱 정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한 예로 전 세계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통화량은 는다고요. M2가 는다고요. 안 늘 수가 없죠. 통화량이란 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란 개수는 정해져 있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그런 그림을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비트코인이 이제 뭐라고요? 10만 불 간다. 바로 조만간. 그리고 다시 또 뭐 한국 돈으로 원화로 뭐 10억이 간다. 이런 얘기도 막 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맞는 건데 국내 증시는 현실적인 현 상황에서 보면은 뭐 논리로 설명은 안 돼요. 그냥 심리적인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셀 자체가 이게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뭐 오늘 브레이크가 좀 잡히긴 했어요. 일시적으로 잡히긴 했는데 이게 과연 계속적인 유지가 좀 될까? 버텨주면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까? 근데 제가 살짝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차트인데요. 급하게 반등을 준 이후에 요 상승을 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4거래일째 약간 멈춰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확대를 좀 더 해드릴게요. 요런 이제 그림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나스닥이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나오면은 전에 요 고점 자리 포인트로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8,75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지수 포인트로 따지면 2%가량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국내 증시가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환율이 여기서 이제 1,400원대, 1,450원대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거의 고점까지 온 상황이라서
이 환율 방어에 대한 포인트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또 모르죠. 뭔가 또 트럼프의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그 자리를 뚫고 갈 수도 있을지 역사적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1,400원 후반으로 가면 머리가 아파지는데 일단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국내 증시가 잘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좀 이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국내 정책 상황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이 자금의 규모 자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의 자금 움직임들, 그 다음에 뉴욕 시장의 자금 움직임들과 국내 증시에 풀어내는 자금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중국만 하더라도 뭔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자금과 우리나라 자금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작은 거야. 그렇죠? 이걸로 되겠어? 택도 없는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멈춰야 됩니다. 하락이 우선은 멈춰줘야 되는데 그 키를 누가 하고 있냐면 우선은 외인들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근데 또 뭐가 또 남아있는 줄 아세요? 3월쯤 되면은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시장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결국 제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예측했었던 트럼프가 되면 30% 40%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다 끝날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이 조금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는 시장이 좀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급한 대응 자제하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취하시되 그것도 싫으시다면 우선은 트럼프가 재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1월 20일경인가요? 말경인가요? 그때까지는 우선 시장은 현재 그냥 시장 논리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은 약간 떠나셨다가 그때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이후에 대응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보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금융주들의 고충인 줄로만 알았던 극악의 밸류에이션, 그 불똥이 드디어 SK하이닉스까지 좀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참 많이 되는 오늘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포트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오늘 시장인데요. 저희 상담 창구는 아직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대상 들어와 있는데요. 25,500원에 20%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상 주가입니다. 0.3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8,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매수가는 좀 진입을 할 법도 한데 그간 시장이 도와주지 않은 듯한 차트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어제 했던 종목이 아닌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우선은 대상 매수하셨던 구간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거는 아직 봐드릴 건 없어요. 올라올 겁니다. 이게 이제 21,000원, 22,000원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건데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 뭐 특별하게 봐드릴 건 없습니다.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팜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5,916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팜스코입니다. 0.31%가량 올라서고 있지만요. 1,973원 선, 2,000원 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상당히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마음고생 오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1년 최고가가 3,500원 선이네요. 앞으로의 팜스코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팜스코의 이익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매출 부분은 약간 밀렸지만은 이익 부분이 원체 강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서 우선은 뭐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돌려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팜스코 본 거 맞죠? 맞는데 이렇게
10까지 주가가 안 갈 일인가 싶네요. 참 싼 종목이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자, 차트 좀 확대해 볼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시총이 지금 이게 700억인데요.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시총이 700억이라고? 자, 우선 매수가는 6,000원쯤 안 되시는 가격이신데요. 너무 급하게 이제 주저앉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지 못했죠. 원래 이게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진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데 진짜 크게 갈 이슈야 뭐 이런 거 막 귀로 들으시잖아요. 그거 믿지 마시고 수익 주면 그냥 항상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얼마 더 갈 거야.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 망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년간 주식을 했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진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가 생기면 그냥 파세요. 수익이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팜스코는 우선 1차적으로 어디가 올라야 되냐면 제가 밑에 라인을 하나 잡았어요. 특별한 라인은 아니고 이렇게 라인을 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단 라인 여러 개 걸쳐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한 3,500원쯤 돼요. 여기까지 회복은 나와야 줘야 돼요. 근데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간부로 가능하시다면 비중님이 크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가능하시다면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 이 분할 매수를 추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꺼번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아니고요. 절대 안 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서 단가 낮추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양봉에 사지 마시고요. 음봉에 사세요. 그러면서 계속 모아가시면서 단가를 낮춰주시면 단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확 떨어지면서 우선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현재 자리에서는 해결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단가 낮추시고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물량 더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천천히 4,000원대까지 움직임은 내년 하반기쯤에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보면서 맞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회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DS 단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에 5% 말씀 주셨고요. 지난 월요일에 주당 2주 무증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가파른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7.5%가량 추락하고 있습니다. 24만 5,6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오나 하고 제가 봤는데요. 투자 주의 종목에 오늘 지정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14일 오늘 단 하루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간에 좀 지정이 된 거다 보니까 내일 좀 풀리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이 DS 단석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려면 좀 시원하게 하지. 한 주당 2주 우상증자 배정이에요.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과연 계속 끌고 갈지 여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11월 26일 이번 달 11월 26일이 잘 아시겠지만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달력상으로 이제 11월 26일을 살펴보자면 이거 왜 보냐면은 휴일이 껴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26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면 이거래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지만 우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 둘 해서 11월 22일 날까지 주식을 들고 계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권리락은 25일 날 월요일 날 권리락이 나올 거고요. 이제 권리락이 딱 발생하면은 이게 1대 2잖아요. 그렇죠?
주가가요 3분의 1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 14만 원, 15만 원이라 치면 5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두 주에 해당하는 66.6%에 대해 해당하는 주식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 종목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자 다시 올려드리면은 신주 배정 상장 예정일이 있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이에요. 이걸 또 우리가 달력상으로 살펴봐야겠죠.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전 화요일 이네요. 근데 이 무상증자를 딱 받게 되는 신주 배정 날 상장 예정일 이거래일 전에 우리는 항상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러면 날짜상으로는 언제 12월 20일부터 그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 파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에요.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그렇지만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상증자를 딱 한다고 한 날짜에 그날은 항상 급등이 나옵니다. 11월 11일 날 상한가를 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냐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26일이 아니라 그 이거래일 전 그 근처 날짜까지는 떨어집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1대2라서 좀 아쉬운데요. 보통 무상증자는 올해 최근 들어 수년간에 1대2 정도 가지고는 사실 주가에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대2의 반응을 하는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떨어질 겁니다. 반응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26일 전에서 날짜상 한 번 더 체크해 드리자면은 11월 26일이니까 22일이 권리 요때 이제 배정 20일까지 사셔야 되고 아마 한 20일 정도까지는 아마 주가가 계속 밀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일 날 무중을 만약에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은 무상증자를 받게 되실 건데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22일 전, 21일 정도나 22일 요때는 주식을 조금 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5%시니까 10%까지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한번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 나머지 수량은 언제 나온다 말씀드렸죠? 아까 12월 24일 날 받게 되는데 12월 20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날 증권사에 MTS든 HTS든 신청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신청하셔가지고 권리 공매도 받으시고 꼭 20일 날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받은 무상증자 물량에 대해서. 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좀 여러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되돌리기로 하셔서 좀 이따 다시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신주 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권리락일이 생겨요. 권리락일이 날짜상으로 26일은 25일 날 권리락이 생겨요. 25일부터 해서 주가가 한번 펌핑을 할 거예요. 위로 칠 거예요. 25일 날부터 해서. 주가가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갈 거예요. 권리락일 때문에. 왜냐하면 시총 자체도 3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은 12월 달에 나오니까 줄어들어요. 시총이 3분의 1로. 그럼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올려칩니다. 쫙 올려치게 되면은 나머지 3분의 1 물량 들고 있잖아요. 쪼그라든 물량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치다가 빠졌을 때 그때 우선은 좀 팔아주셔야 돼요. 급등 나올 때 파셔야 돼요. 전량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파셔야 되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그냥 지켜보시다가 언제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12월 달에 물량을 준다고요. 24일 날 준다고 하니까 12월 20일 날 신청하셔가지고 권리 공매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이때부터 해서 상황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권리 공매도 날 이때 많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집니다. 가능한 이때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간에 조금 힘드셨던 부분에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렵긴 하지만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몇 번 되돌아 보시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해서 권리락에 대해서 뭐 신주 배정 기준일, 상장 예정일, 그 다음에 권리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한 번 더 되돌아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희건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90원에 7% 말씀 주셨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서희건설, 오늘같이 건설주들이 잘 가고 있는 동안에 0.51% 참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38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이 5일선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건설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보자면은 GS건설 약 2%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KD 11%, 신원종합개발 8.82%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서희건설 이렇게 좀 답답한 최근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유 뭘까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건설 테마 경기, 우크라 재건 등등에서 같이 바람이 불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다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올라가지 못했었던 게 23년도 고점 라인에 또 걸려버렸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이 그 위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올만하다가 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움직임은 있을 건데요. 다만 조금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게 실적 개선이 얼마나 좀 나오는지 여부가 핵심일 겁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뭔가 이제 수주 포인트가 좀 나와주면서 가주면 정말 좋은 그림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상황상 다시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가를 낮추신다면 10%까지는 이 조정, 갑자기 급하게 빠진다 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1%씩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시면서 조금 낮춰보자고요. 그래야 다음에 한번 1,600원대 올라가면 그때는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계속 1,700 후반대, 1,800원 근처 보유하고 계시면 힘듭니다. 아셨죠? 10%까지 생각하시고 단가를 천천히 낮춰주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급락 나올 때마다 1%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급등이 나올 때 빠져나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양 보도록 할 텐데요. 10만 원, 매수 단가가 다소 낮은 편은 절대 아니십니다. 40% 비중도 다소 높게 들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금양 주가 흐름입니다. 2.6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3,400원, 손실이 다소 굉장히 크시네요. 이 전문가님, 금양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쯤이었죠. 이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함께 봐주시죠. 네, 자 금양을 보면 비중이 40%십니다. 네. 다음부터는 비중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지금 요게 이제 금양이 올라가긴 해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라고 할까,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편향된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너무 큰 리스크로 좀 돌아와 버리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트럼프 쪽부터 해서 천연가스 이런 거 얘기 나와요. 다시 또 석탄, 석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또 죄송합니다. 원자력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양이 좀 살아나기 위한 부분이 포커스가 잡히는 시기 자체가 AI의 그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맞춰서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ESS 같이 엎어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엎어진다는 좋은 뜻으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건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올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 그림을 우리가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 자체가 나와야 되는 게 5만 원의 회복입니다. 5만 원짜리 회복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요. 깊은 조정이 나오면서 올려치기 시작했던 그 자리가 5만 원짜리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의미가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리까지 회복이 좀 나와주면서 올려쳐줘야지 그 다음에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의 라인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를 우리가 항상 볼 때 고민하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방향성이 어느 순간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가 5만 원짜리 회복이거든요. 근데 회복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까지 우선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하게 우선은 뭐 정리하지 마시고 비중이 크셔서 좀 아쉽긴 한데 우선 상황상 2차 전지주들의 좀 상승 흐름을 보고 대응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뭐가 걱정이냐면 이게 나와야 돼요. 뭐냐면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월부터 해서 정책 모멘텀거리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폐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는데 얼마나 축소가 되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하니까. 이런 거가 얘기가 우선은 거론이 좀 확실히 트럼프의 입에서 나와줘야 돼요. T의 입에서 나와줘야 돼. 그게 아니면은 우선은 이 종목들이 방향성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은 절대 손절 자리는 아니고 어느 순간 단가를 낮춰야 될 자리인데 비중이 크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다려 보셨다가 더 사지 마시고요. 5만 원대 회복은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국내 증시 반등 후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비트코인 93,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에서의 관심 테마는 초전도체 그리고 송배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